부글부글 11화입니다. 11화. 요새 부글부글을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왜 빨리 에피소드가 더 안 올라오냐, 빨리 올려달라, 이런 열화와 같은 성화에 저희가 행복감을 느끼며 지금 부글부글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가 조회수가 1000회가 넘었어요. 1000회요? 1000회. 아니 다른 유튜브 채널은 뭐 만회, 100만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뭐 조회수를 위해서 시작한 그렇죠. 유튜브는 아니잖아요. 네. 이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네. 1000회가 넘었다는 게 와, 우리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사랑받는 부글부글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구독자 수가 잘 늘지 않네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구독 누르시고요.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책은 이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를 1000회 넘긴 1000회 조회를 넘긴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의 작가이신 이꼬님 작가의 다른 작품이에요. 제목은 바로 네. 죽이고 싶은 아이입니다. 네, 제목이 굉장히 섬뜩하죠. 맞아요. 죽이고 싶은 아이. 저는 사실 이 제목 때문에 안 읽고 싶었어요. 아. 끝까지 안 읽다가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읽었고 3학년 학생들하고도 같이 읽었거든요. 네. 이 책이 올해 제가 학생들에게 권했던 책들 중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책이었어요. 아마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 정말 내용도 이 죽이고 싶은 아이의 제목에서 오는 그런 자극적인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지 오늘 한번 이 작품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고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벽돌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친구였던 지주연 학생입니다. 벽돌에서 지주연 학생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서원이가 죽었어요. 우리 서원이가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 진실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지주연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지주연이 얼마나 서원이한테 잘했는데요. 서원이가 왕따였거든요. 그런 서원이를 지주연이 다 막아줬어요. 그리고 서원이한테 옷도 주고요, 신발도 주고요, 그 값비싼 것들을 막 나눠줬다니까요. 서원이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애잖아요. 그런데 주연이처럼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집에 돈 많은 애가 그렇게 서원이를 같이 데리고 다녀줬어요. 지주연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 둘을 내가 몇 년 동안 지켜봤어요. 우리 편의점 근처 학원에 다녔으니까. 그런데 둘이 일반적인 친구 관계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아주 추운 날에 그 서은 학생이 주연 학생을 1시간 넘게 기다리더라고요. 요즘 애들 누가 친구를 그렇게 기다려요, 1시간씩이나. 근데 이거 이번에 구입한 건데 잘 어울리나요? 어때요? 지주연, 잘 봐. 나 승률 100% 김 변호사야. 네가 누굴 죽였나 안 죽였나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오로지 우리가 이기는 거야. 잘 봐. 넌 이길 거야. 나도 이길 거야. 지주연, 내 말만 따르면 돼. 알았지? 사람들은 내가 서은이를 죽였다고 해. 나는 도무지 그날 일이 기억나지 않아. 나는 서은이에게 무척 화가 났고 서은이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어. 내 기억은 거기까지. 내가 정말 서은이를 죽인 걸까? 창덕 학생들이 자주 찾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쓰리실이 있어요. 먼저 도서실, 보건실, 그리고 상담실. 오늘은 학생들을 늘 따뜻한 웃음과 마음으로 맞이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위안을 주시는,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최은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와, 대박. 상담쌤을 여기서 볼 줄이야. 헐. 마스크 덕분 처음이네요. 그러게요. 선생님 마스크 벗는 모습을 처음 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 오늘 부글부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은 너무 심장이 배밖에 튀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일단은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네. 친구들과 대화한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뭐 부글부글을 출연하기 위해서 읽으신 건 아니지만 요즘에 우리 학교에서 정말 많이 읽고 있는 인기 도서 죽이고 싶은 아이를 읽으셨잖아요. 네네. 선생님은 이 책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그 마지막의 진실을 위해 앞부터 계속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면서 달려가는 이렇게 수렴해가는 과정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구성이 좀 답답하거나 짜증나는 그런 거는 없으셨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5분의 4 정도 읽었을 때 사실 끝에 페이지부터 보고 다시 5분의 4 지점으로 와서 다시 읽었습니다. 아니 이게 그 반전이 있는 소설인데 뒷페이지를 먼저 읽으셨다는 거예요? 아, 네. 네. 우리 학생들에게 늘 참을성 있는 모습으로 대화해 주시는 우리 최윤경 선생님이시지만 독서할 때만은 참을성을 발휘하지 않으시는 걸로 오늘 판명이 났네요. 제가 수업 때 아이들한테 절대로 뒷장을 넘겨보지 마라. 아, 너무 재미없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그래도 괜찮으셨던 거죠? 아쉬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이 뒤로 갈수록 흥미진진해지고 정말 그래서 결론이 뭐지? 라는 궁금증을 갖게 하는 책이에요. 선생님이 못 참을 정도로 그렇게 쫄깃하게 우리를 막 몰아세우는 책인데 선생님이 아까 이 책은 진실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인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작가는 어떤 진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일단 그 팩트와 관련된 진실은 누가 죽였냐 누가 죽였냐? 이겠지만 음흠. 이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사건에 대해 너는 누가 죽였다고 생각하니 라는 관점, 그 읽는 사람의 관점을 묻는 것 같았어요 작가님. 네. 누군가가 죽었고 누군가 죽인 사람이 있다. 그런데 누가 죽였냐는 사실 못지않게 누가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서울이는 누가 죽였을까요? 깊은 한숨. 누가 죽였을까요? 저는 일단은 주연이가 죽였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책을 읽으시면서 네. 주연이는 아닐 것이다. 네, 주연이는 근데 아닐 많은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주연이가 죽였을 거다. 주연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그 소설의 장치 같은 거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독자의 생각으로는 이제 그 중요한 사건의 진실이 기억나지 않도록 한 작가의 장치와 그리고 주연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런 상황들이 점점 더 이렇게 미궁으로 끌고 가는 걸 봤을 때 주연이는 죽이지 않았겠지 하는 주연이로 마음. 몰고 가지만 주연이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것과 또 한편으로는 주연이가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은 마음도 한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주연이는 아닐 거야. 주연이는 그래서는 안 돼. 아닐 거야 라고 믿고 싶었던 네. 그런 마음이 네.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정황들이 주연이를 가리키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래도 끝까지 주연이가 아닐 것이다 라고 믿고 싶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생각을 해봤는데 믿고 싶은데 믿어주고 싶은 것도 있었던 믿어주고 싶은 것 같고 이제 주연이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평가와 관계없이 딱 주연이가 그 안에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한 그 마음이 좀 어떤 면에서 내가 그런 마음이었을 때를 생각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네. 난 독자의 한 명이긴 하지만 나라도 주연이를 좀 믿어주고 싶다라고 생각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을 대하시는 마음처럼 끝까지 믿어주고 이 사실 이게 존재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책 속의 인물까지도 따뜻하게 믿어주고 싶은 선생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되게 놀라웠던 게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얘기가 다 다른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상반되거든요. 이런 일이 가능한지, 왜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나타나게 된 건지 이거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은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살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이미. 예를 들면 학교에서의 모습,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할 때의 나의 모습, 그리고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의 나의 모습이 일관적으로 똑같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집에서랑 학교에서랑 조금 달라요. 저는 뭐 개차반입니다. 비슷하신가요? 여기서나 거기서나? 네. 여기서나 댁에서나 훌륭하실 거라는 알겠습니다.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MBTI 엄청 열심히 보기도 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MBTI 이론의 좀 초기 이론이 되는 심리 유형론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주창하신 분이 이제 칼 구슈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는 다 가면 페르소나를 쓰고 있다라고 해서 각자의 역할, 자리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소설 속의 주연이 같은 경우는 이 주연이에 대한 평가가 완전 극과 극 너무 상반되죠. 상반되죠.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주연이는 봤을 때 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주연이의 경우에는 이 페르소나라고 하신 가면을 더 두꺼운, 더 무거운 가면을 썼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개의 가면? 한 장면에서도 다른 가면을 바꿔 쓸 수 있는 오. 친구지 않을까요? 소설 속의 에피소드들을 이제 읽으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맞아요. 학원이나 네. 한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게 들어지지 않았을 때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이렇게 상황을 주도한다거나 뭐 이런 모습들도 있고, 엄마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본인이 막 자기 머리를 때리고 심하게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들어오시니까 엄마한테 혼났던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거는 가면 그런 문제로 설명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주연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냥 상식 수준에서의 가면보다는 네. 조금 심각하다, 조금 다르다, 그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네네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네.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각자에게 파편화시켜서 보여주면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본인이 본 모습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하는 사람도 자기 경험에 따라서 자기 관점에 따라 판단을 할 테니까 정말 천차만별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아까 이 책은 우리에게 너의 관점은 뭐니? 넌 어떻게 보고 있니를 묻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주연이라는 중요한 인물을 한순간에 본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으로 그 사건과 주연이의 태도를 분석하고 해석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관점을 보여주면서 독자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뭘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지? 너무 궁금하신 분은 책을 읽으시면 읽으세요. 됩니다. 책을 읽으시면 저희가 느꼈던 이런 쫄깃함, 긴장감을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주연이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아이인 거잖아요. 선생님의 이제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인지 주연이가 이 가족보다도 이 서은이에게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청소년기에 친구들에게 이런 태도나 이런 마음을 갖는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발달해 간다라고 하잖아요. 뭐 1년 정도, 태어난 지 1년 정도 되면 뭐 걷기도 하고 말은 언제쯤 하고 이런 발달 단계들이 있는데, 청소년기에는 제가 알기로 뇌가 공사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뇌라는 것이 있기에 공부도 할 수 있고 기억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의사결정, 행동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청소년기에 뇌가 공사 중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정하고 늘 움직이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일 이렇게 좀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감정 중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과 더불어, 공사 중인 것과 더불어 그 청소년기에는 나는 누구고 난 뭘 하고 싶고를 계속 결정하고 생각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어른이나 부모님의 영향보다는 내 스스로 하고 싶고 좀 독립을 준비해가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럼 내가 누구를 따라서 함께 할 것인가를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제
그 결정하는데 아마 또래 집단의 문화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의지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독립된 인격체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는 독립하고 싶고, 근데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불안 상태에 있는 친구들과 공감을 하기도 더 쉽고 서로에게 의지하기가 더 쉬워지는 시기가 네네. 바로 여러분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사실은 누가 죽였지? 이거를 찾아가는 게 되게 재미있었는데, 결국엔 누가 죽였는가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 범인을 찾아가야 되는 소설에서 범인을 찾지 말자는 얘기를 지금 읽다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네. 읽어보셔야 합니다. 선생님, 이 책을 청소년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강추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저의 생각은 일단 내 마음이 이렇게 될 때까지 내 마음을 방치하지 말자라는 건데 어떤 의미이냐면 주연이의 경우에 서은이를 굉장히 의지하고 진짜 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을 속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이 아이를 부리거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속마음과 다르게 겉은 완전히 내 의도와 다르게 표현되는 거를 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약간 이 마음의 키가 운전대가 주연이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밖에 어디 있어서 주연이를 조종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저는 단순히 주연이가 그냥 센 아이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얘가 센 아이여서 그랬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키를 자신이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거라는 거죠.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방치라는 말이 저도 마음에 와닿는데, 서은이 같은 경우도 자기 자신을 방치해왔다, 마음을 방치해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서은이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주연이가 정말 마음이 여리고 힘든 아이야 라고 있는 주연이에 대한 인식도 좀 있는 것 같고, 본인이 한편으로는 혼자 있기 힘들고 또 누군가와라도 함께 있고 싶어서 주연이와 함께 있는 걸 선택한 약간 그런 마음의 운전대의 개념에서 보면 그 주연이보다는 자기가 좀 잡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해요. 네. 이거 제 관점에서. 네. 그러니까 방치, 나의 마음을 방치하지 말자. 이게 되게 말은 쉬운데 그럼요. 또 지금 어렵죠. 우리 청소년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얘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내 마음을 방치하지 말자는 얘기를 이 책에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면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던지는 또 질문들이 있잖아요. 목격자들을 보면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궁금해요. 목격자들이 말이 굉장히 많고 자기가 본 것을 믿고 있거든요. 자신이 본 것을 진실로 믿고 있어요. 그런 목격자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소설의 제목이 좀 다시 떠올랐는데 그 죽이고 싶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격자들이 누군가가 다 한 명 한 명 목격자 모두가 죽이고 싶은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관점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 마음에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뭔가 원인을 알고 싶어요. 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의 원인을 알면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원인을 알고 싶어서 누구 탓을 하거나 계속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친구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면 그런 이제 원인을 찾고 누구 탓을 하고 싶을 때 또 내 탓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이거는 세상의 일들은 우연에 의해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네 탓이 아닐 수 있다.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 아닐 수도 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소설 속의 많은 이야기는 사실은 원인이 있어야 돼요. 원인이 없이 어떤 사건이 빵빵 터지면 독자들은 유치하다고 보고 읽지 않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그렇게 꼭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나기보다는 우연에 의해서도 일어나는 일이 많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특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 때문이야 라고 자책하기보다 이거는 그냥 일어난 일이야 라고 또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 나온 서은이와 주연이도 이런 선생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면 만났어야 돼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강추 포인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이야기 나눴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잘해주셔서 아주 짧게 화살처럼 지나간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을 모시길 정말 잘했다. 그냥 국어교사의 입장에서 소설을 바라볼 때와 이 상담 선생님의 입장에서 소설을 바라볼 때 굉장히 다르구나. 그리고 또 새로운 면을 많이 볼 수 있구나라는 걸 또 새삼 느끼게 됐거든요. 선생님은 부글부글 촬영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지금 이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마지막 이 친구들이 서은이나 주연이 같은 친구들이 이제 상담실에 왔으면 좀 어땠을까,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것도 우연의 어딘가에 맡기고 싶어하는 역시 현명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좋습니다. 생각을 했고 너무 이 시간이 유익하고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쓰리실 얘기를 했는데 나만의 쓰리실을 또 찾는 거죠. 그게 상담실이 됐든 아니면 도서실이 됐든 보건실이 됐든 담임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내 옆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책이나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방치하지 않고 내 마음을 잘 다독여가고 괜찮아 할 수 있는 그런 나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존재들을 우연히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구독자, 좋아요, 조회수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정말 이 영상만큼은 많은 청소년들이 꼭 보고 선생님이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얘들아 보자.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오늘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오늘 부글부글 11화는 좀 차분한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좀 돌아보고 사실 저희는 저희의 청소년 시절에 좀 불안했던 마음들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거든요. 이 책을 읽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부글부글 11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